멈춰 마법이 시작되지 즐거움 가득 행복 가득 오늘도 TVN 울산 교통방송. 울산 시민 모두를 위해 알짜배기 소식들만 모았습니다. 모두를 위한 소식 모의소. 오늘은 TVN 울산교통방송의 우리 동네 위험탐사 시민기자단이 취재한 우리 동네 위험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신나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나리 리포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신나리 리포터가 감기 걸렸대요. 근데 목소리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살짝 코맹맹이 소리가 나더라도 좋게 들어주세요. 네, 아니 코맹맹이 소리가 있으니까 더 애교스럽고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동네 위험탐사 시민기자다. 어떤 내용을 취재해 오셨을까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김은부 시민기자가 취재한 울산의 맨발 걷기 길 안전점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재작년 전국엔 맨발 걷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각 지자체가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걷기 운동 생활화를 위해서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맨발 걷기 길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 중구에서도 그 황방산의 맨발 등산로 굉장히 큰 인기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보니까 태화강 주변으로도 맨발 산책로 이런 거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이게 유행인가 싶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울산에서는 2023년 4월 황방산 맨발 등산로가 조성되면서 1,000명 이상이 매일 찾는 명소가 됐죠. 중구의회가 처음으로 맨발 걷기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요구가 많았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울산을 비롯해 전국에 맨발 걷기 길이 우후죽순 조성됐습니다. 네, 정말 유행은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유행이 오래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인기가 좀 시들한 것 같은 느낌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어떤 길들은 지금도 찾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 반면에 사람들이 너무 찾지 않아서 관리도 되지 않은 길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길들은 수풀이 웃자라서 걷기도 힘들고 또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다는데요. 이 과정에서 느꼈던 아쉬움을 김은부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 내용 네. 깊게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김은부 시민기자가 취재한 우리 동네 위험 지역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 맨발 걷기가 인기를 끌면서 동네마다 황토길이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울산 남구의 태화강 황토 맨발길도 그중 하나인데요. 번영교부터 학송교까지 약 1.5km 구간이 개통되며 2023년 말부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발걸음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관리 소홀. 겨울처럼 추운 날에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흙 속 작은 돌로 발에 생채기가 나기도 하고 비가 오면 미끄러워져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가 온 뒤에는 물이 고이고 며칠 지나면 흙이 굳어 발자국이 그대로 남기도 해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황토 맨발 걷기 길을 찾는 분들이 줄었습니다. 미끄럽고 흙이 굳어 발바닥이 아프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칠까 걱정되어 맨발 걷기를 멈췄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맨발 걷기 길을 위해선 관리 규정이나 전담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숫자만 급하게 늘리기보다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위험탐사 시민기자 김은보입니다. 네, 김은부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대부분의 왼발 걷기 길이 겨울이 되면 운영이 사실 어렵잖아요. 뭐 땅도 얼게 되고 기온이 낮아서
맨발로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이유들로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 추위에서도 맨발 걷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다른 계절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지는 않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을 몇 분 뵙긴 했습니다. 사실 약간 추운 환경에 발을 노출시키면 우리 몸이 건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장수 유전자 시르투인이 나온다며 겨울철에도 계속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신기하네요. 아니, 이 추운 겨울에도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긴 계시는군요. 야, 근데 이런 계절에 맨발 걷기 하시다가 다치면 어떡해요? 저는 다칠 위험이 있어서 그게 더 걱정이 됩니다. 네, 맨발 걷기의 효과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발로 걸을 때는 각자의 몸 상태를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겨울철에 낮은 기온에 맨발 걷기를 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리포트에서 이야기 나왔지만 생채기가 생겨도 알아차리기 어려워서 나중엔 큰 상처로 커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당뇨나 동맥경화가 있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추운 날씨에는 꼭 피하셔야겠습니다. 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회복이 어려워져서 결국엔 발을 괴사로 인해 절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짜 작은 생채기여도 이게 골마버리게 되면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걱정이 되네요. 네, 아무래도 직접 맨발 걷기길을 가보니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방치돼 있다는 느낌이 느껴졌는데요.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면 흙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균들로 인해서 발이 감염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거든요. 네. 특히 황토길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그 안에도 균은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물질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발에 상처가 있을 때는 맨발 걷기 피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를 꼭 겨울철에 한다면요. 우선 발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장갑, 모자, 또 목도리, 점퍼 등으로 최대한 따뜻하게 유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준비 운동을 어느 정도 하고 시작하셔야 하는데요. 약간 몸에 열을 낸 상태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후에는 뜨거운 물로 발을 씻어내는 건 위험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5도에서 3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마사지하면서 발을 씻어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 고민이시라면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부지런한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이 추운데 한겨울에 맨발 걷기 하시다가 오히려 큰 상처를 입고 병이 옮을 수도 있으니까 스스로가 좀 잘 관리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작정 유행 따라가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개인의 관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이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길이 워낙 많아진 만큼 우리 지역에서의 관리도 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대구에서는 도시공원 내 맨발 걷기길 30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 성분 검사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 모든 기준의 토양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요. 또 강원도 속초에서는 겨울철에서 맨발 걷기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실내 맨발 황토길을 개장했다고 하는데요. 안전 문제로 야외 맨발 걷기 길을 휴장하고 실내 꽃 묘장 비닐하우스에 조성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고요. 또 겨울철이 지나면 다시 계절꽃 재배용 비닐하우스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울산 역시 맨발 걷기 길의 토양 안전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더 나은 맨발 걷기 문화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속초처럼 우리도 실내 맨발 황토길 이런 거 개장하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나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